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는 증권일까요? 파이코인 오픈 메인넷 SEC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픈 네트워크 출시 파트 5 돼 있습니다. SEC의 가상화폐 규제 돼 있는데요. 본 내용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시크릿파이 캔리님의 채널에 가면은 원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 내용을 확인할 시간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내용들이 어떤 건지 좀 봐야겠는데, SEC의 가상화폐 규제 편을 진행을 한다. 중국에서 소개된 암호화폐 비즈니스 컨설턴트 아이디 그렉5의 인사이트가 계속 이어진다. 이 채팅은 파이코어 팀이 개설한 비공개 개발자 채널에서 이루어졌고, 이 대화의 배경에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파트에서도 다루도록 하겠다. 다른 파트에서도. 주제를 이해하려면 이전 기초편을 꼭 습득하기를 추천한다 돼 있습니다. 그렉5 소개. 비즈니스 컨설턴트로서 기업이 암호화폐를 장부 및 비즈니스 도입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면 코어팀이 오픈 메인넷 더 높은 수준의 탈중앙화를 주장할 수 있는 시점까지 파이 거래를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정 암호화폐 발행이 미국 법상 증권 한 유형인 투자 계약의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판단하기 위한 하위 테스트라는 구체적인 적용으로 인해서다. 그리고 범죄로 규정하는 매우 구체적인 법률 규정 때문이다. 미국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회사가 해당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서 많은 법적 조치를 취했는데, 이 법은 암호화폐 회사들의 큰 이슈입니다. 생태계 기여도에 대한 추가 탈중앙화 수준을 증명하는 등 다른 조건이 충족되는 메인넷이 공개될 때까지 법정화폐나 다른 암호화폐로 파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면 파이가 미국 법에 따라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위 테스트를 암호화폐에 적용하는 것은 미묘하고 복잡하며 결과를 확신할 수 없지만, 코어팀이 진행하고 있는 오픈 메인넷에 대한 전체 접근 방식은 미국 관할권에서 증권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해당 테스트의 평가 요소 중에 하나로 인해 더 이상 하위 테스트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발언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정부 내에서 큰 싸움이 벌어지고, 미국 규제 당국에 의해 제기된 많은 소송과 규제 당국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SEC에서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조사해봐라. 지금까지 리플의 이러한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했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요청하는 것, 현금과 파이 교환 가능을 허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더라도 미국 규제 당국이 기아 회사를 법 위반으로 직접 추적하여 전체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투자 계약으로 취급되려면 하위 테스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통과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 하위 테스트에 불합격해야 된다. 한 가지 항목에 불합격하면 전체 테스트에 불합격할 수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하위 테스트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확실하게 실패함으로써 하위 테스트에 불합격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설명을 하면은 한 가지 항목은 얼마나 중앙화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것이다. 현재 파이는 해당 테스트의 한 부분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금 당장 다른 한 부분을 실패해야 되며, 파이를 법정화폐나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오픈 메인넷의 조건에서 충족이 되면 파이는 중앙화 노력을 평가하는 하위 테스트의 한 부분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그 시점에서는 다른 부분이 충족되더라도 상관없기에 파이의 법정화폐 거래를 이렇게 허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하위 테스트를 암호화폐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미묘한 차이와 어려움을 적절히 설명하려면 몇 시간 동안 토론을 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이 충족되더라도 상관없기에 파이의 법정 화폐 거래를 허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위 테스트를 암호화폐 적용하는 데 있어 미묘한 차이와 어려움을 적절히 설명하려면 몇 시간 동안 토론을 해야 되고, 규제 당국이 계속해서 적용 범위를 넓히려 하고, 다른 규제 당국이 이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저는 여러 법원 판례를 읽는 등 약 100에서 200시간 동안 이 문제를 연구했기 때문에 짧은 설명으로는 만족스럽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 법의 적용은 전적으로 법원 판례에 의해 발전해 왔고, 법 자체의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이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은 하위 테스트의 핵심 중 하나가 발행된 물건 파이로부터 수신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기대라는 점이고, 파이를 법정화폐로 직접 판매하거나 일반인이 법적으로 쉽게 법정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기대, 이런 것들이 해당 상품이 파이 하위 테스트의 해당 부분을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코어팀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메인넷을 오픈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는 프로젝트의 상태가 하위 테스트의 타인의 노력 부분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까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코어팀이 오픈 메인넷의 전제 조건으로 언급한 조건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 코어팀이 스스로 법적,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고, 다음 보면은 하위 테스트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공부하는 데는 수백 시간이 걸린다. 저는 그 중에 상당 부분을 해냈고, 하위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의 의견과 그 복잡성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 하위에서 실제로 하위를 피할 수 있는 개별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적이지만 철저한 분석은 아마도 8페이지 분량의 분석 문서일 것이며, 평가 방법을 표준화한 후에야 이렇게 가능할 것이다. 로펌에서 2, 3페이지 정도의 의견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본 그런 의견서는 소송을 당했을 때 법정이기에는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하위 테스트에서 완전히 불합격한 유일한 암호화폐 중 하나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는 프로토콜이 이 토큰이 발행되기 전에 완전히 구축되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 창시자가 코인을 미리 발행한 후에 채굴자에게 발행한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 자체에서 새로운 코인을 생성하고 채굴자에게 발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파이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 해가지고 뭐 이런 내용들, 실제로 이 법에서 100% 벗어났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금전적, 기술적 성과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성과였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파이를 직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금으로 파이 구매했고, 최초 발행자로부터 구매를 했고, 최초 발행자가 금의 가치를 파이 네트워크의 개발에 사용을 했고, 네트워크가 이미 많은 앱 등으로 상당히 탈중앙화되어 있고, 코어팀이 개발을 위한 자본 조달이 아닌 운영 수익을 위해 파이를 판매한다면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낮다. 다른 파이오니어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네트워크 탈중앙화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떤 판단을 받는지 또는 규제 당국의 진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위는 고통스럽다. 이를 이해하는 지름길은 없다. 세분화된 법적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야 한다. 높은 수준의 3단계 테스트를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증권으로 이제 간주될 가능성 이런 게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발전을 위한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파이오니어들이 매일 버튼을 클릭하기 위해 투자한 시간과 관심, 그리고 그 일환으로 광고를 시청하기 위해 투자한 관심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한 하위의 금전적 기여는 안타깝게도 파이 회사의 금전적 가치를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법원이 실제로 이러한 세부사항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파이가 증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방식에 따라 파이가 투자 계약으로서 증권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세 번째 요소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하위 테스트 3번과 4번을 참고해라. 이는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와 타인의 노력, 이런 것들은 요소에 의존한다는 것이고, 충분한 탈중앙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법정화폐 또는 다른 암호화폐로 파이 거래를 허용 지원하는지 여부가 여전히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현금 파일을 계속 교환하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코어팀은 규제당국의 값비싼 소송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소송에 맞설 여력이 없을 것이다. 또한 충분한 탈중앙화가 폐쇄형 메인넷에서 상품과 제품을 판매하는데 실제로 사용하려는 개척자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문제다. 코어팀이 왜 이런 접근 방식을 취했는지에 대한 제 방식이 맞다면 증권으로 분류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그 이유를 코어팀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규제기관이 수익 기대가 확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그들은 손이 묶여 응답할 수는 없다라는 상황이고, 빨리 적절한 탈중앙화를 달성하고 빨리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여 문제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리플에 대해서 리플이 증권으로 결정되면 누구도 리플을 상장할 수가 없다. 코인베이스는 증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장할 수 없고, 나스닥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상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리플이 등록된 증권이었다면 리플 USD 거래상으로 나스닥에 상장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리플도 마찬가지고 파이도 마찬가지지만, 파이는 증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아무도 알 수 없고, 미래에 한번 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고 판단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 이 SEC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